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파란TV의 파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그 노동청 1차 출석 그 이후에 지금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전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선 뭐 강제 해고 통지를 받았든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았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그 대표라는 사람이 뭐 갑자기 사라졌거나 또 퇴직금 또 마찬가지고요. 이럴 경우 저는 이제 일단 악덕 업주를 상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 딱 일회성 일을 잘 하다가 시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그냥 가게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뭐 임금 체불 등 해서 폐업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당사자들끼리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을 보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악덕업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또 퇴직금을 주지 않고, 또 사람은 뭐 현대판 노예처럼 부려먹고, 예, 부당한 뭐 지시나 근로와 상관없는 뭐 사적인 일을 시켰거나 뭐 여러 가지 등등 근로기준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또 뭐 당연하다듯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악덕 업주를 기준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런 피해를 보셨다 그러면은 해당 그 고용노동부 가시면은 진정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진정서에는 일단 먼저 신분증 사본 아니면 그냥 신분증만 갖고 가셔도 됩니다. 거기서 복사기 있으니까 거기서 복사를 해줄 거고, 그리고 진정서에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이제 근무 시작일, 그리고 마지막 퇴사일, 뭐 또는 일방적인 해고, 뭐 아니면 대표가 사라졌다 라든지 이런 걸 상세하게 기재를 하시고, 밀린 임금하고 퇴직금까지 기재 다 하시고, 이런 경우에 근로자가 나 개인 혼자가 아니라 만약 여럿일 경우에는 대표 한 명을 선정해서 진정서를 다 각자 개개인이 작성을 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해서 대표자, 근로자 대표, 누군, 홍길동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일단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서 진정서의 서의 그 의미는 그냥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 기관에 내가 이러한 일을 겪었으니 도와달라. 그리고 고소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벌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진정과 고소의 차이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뜩이나 돈도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은 상황에서 이런 고민 하셨을 거예요. 야, 이 사람 뭐 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 하면 돈 들어가잖아요. 선임료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데, 그런 거 일단은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그런 걱정은 절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돈 안 들어요. 지금 해당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있죠. 법률구조공단과 노동청, 이 두 기관이 언제부터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노동청에서,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이러한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확인원이라는 것을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확인원을 갖고 법률구조공단에 방문 예약을 신청을 해서 해당 기일에 출석을 해서 확인원을 제출하면 되고, 나머지 절차는 그 이후에 지금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영상은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예. 일단은 여기까지 있습니다. 진정서를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구두 진술을 하든 뭐 서면으로 뭐 탄원서를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 특별사법경찰관이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바로 인지를 해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은 1차 출석 기일이 잡혔어요. 그 전에 근로감독관이 먼저 배정이 되겠죠. 그럼 먼저 문자가 옵니다. 전화가 먼저 와요. 널 며칠 몇 시에 출석 가능하실지 이렇게 여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가야겠죠. 예. 또 문자로도 오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증빙자료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첫 급여 1부터 마지막까지 입금된 입금 통장 내역 있잖아요. 그거를 해당 은행에 방문해서 출력을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출력비 한 2,000원 듭니다. 뭐 당연히 은행 갈 때 신분증 가져가셔야겠죠. 그건 뭐 상식이니까. 그래서 근데 만약에 입금 내역에 뭐 입금자가 뭐 회사 뭐 법인명이거나 회사명이거나 일관성이 있게 이렇게 쭈루룩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뭐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뭐 이 이름으로 들어왔다, 뭐 저 이름으로 들어왔다, 뭐 이렇게 뭐 여러 명의 이름으로 입금이 됐다 하면은 그럼 각 건별로 출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건 좀 많이 번거롭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냥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금된 내용 말고 입금된 내용만 쫙 출력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은행에. 그러면은 바로 해줍니다. 번거롭지 않죠.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형광펜으로 이 이름으로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형광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제출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실 때 또 신분증하고 이 증빙 자료. 근데 여기서 탄원서는 여러분들이 뭐 꼭 필요한 건 아니죠, 물론. 근데 이 대표라는 사람이 죄질이 아주 안 좋아요. 예. 뭐 소위 말하면 뭐 현대판 노예도 있고, 밀린 체불을 임금을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뭐 가진 욕설을 한다든지, 욕설도 이제 폭언이죠. 그러면 그걸 위력이라 그러죠. 예. 뭐 그런 걸 위력을 행사해서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또 뭐 너네들이 예전엔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엔 실제로 그랬고요. 아무리 노동청에 가서 진정을 해봐라. 나는
벌금만 부과받으면 끝이다. 예전에 먹혔어요. 사실 먹혔고, 그래서 끝까지 임금을 안 줘요. 예. 예전에 그랬으니까, 그때부터 그런 식으로 아주 상습적으로, 반복 지속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 대표, 아주 악질이죠. 그 악덕 대표라면은, 탄원서까지 쓰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탄원서를, 어, 탄원서 양식이나 뭐 이런 내용은 다시 한번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 탄원서 작성을 하시면 아주 좋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근로감독관이 즉시 범죄 사실이라는 걸 인지를 합니다. 그냥 근로감독관 말씀드렸다시피 특별 사법경찰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즉시 범죄 사실을 인지합니다. 그러면은 근로감독관은 그 자리에서 진술서를 이제 타자로 치면서 이렇게 작성을 해요. 하고 여기서 1차 출석 때 예를 들어서 내 개인이다 그럼 혼자 가셔도 되고, 아니 혼자 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 명이 다 근데 뭐 여러 명이 다 갈 수 있는 뭐 형편이 안 된다, 뭐 그러면은 그 대표 선정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표 1인만 출석해서 그 예를 들어서 5명이다 하면 그 5명에 5명의 그 증빙자료 다 취합을 해서 한 명이 방문해서 그렇게 출석을 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모두 출석해도 되죠. 그럼 뭐 모두 출석해서 하시면은 조금 시끌벅적해지겠죠. 할 말들이 많으실 테니까, 불만도 있고. 예, 뭐 그건 여러분들 자유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근로감독관이 진술서를 다 작성을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근로감독관이 이제 그 대표한테 전화 등 뭐 출석 요구를 뭐 등기로 보내겠죠. 일단 전화부터 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뭐 이런 사실 여부를 먼저 물어보고, 뭐 악덕 대표가 뭐 순순히 다 인정할까요? 그러진 않겠죠. 거의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요. 일단 그럼 출석을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보통 악덕 대표 같은 출석 안 해요. 출석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여기서 받아야 될 건 확인원이거든요. 확인원. 출석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표가 출석을 하지 않았다. 아니면 특별했는데 반대 진술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판단은 이제 근로감독관이 하게 되는 거죠. 객관적인 판단은. 근데 이제 특별사법경찰관은 사실 약자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죠. 반드시란 말은 빼겠습니다.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악덕 대표라면은 뭐 전화도 불성실하게 받거나 뭐 부인하거나 출석도 하지 않겠죠. 뭐 출석하더라도 반대 진술을 하던가. 그러나 결국에는 증빙 자료를 우리는 다 취합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는. 그래서 출석을 하든 안 하든 만약에 출석을 안 했다 그러면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여러분들에게 확인원을 발급을 해 줍니다. 일정 기일 안에 최대한 빨리 해주려고 아마 노력을 해줄 텐데, 글쎄 이런 거 진정서 접수가 많이 되고 요즘 같은 또 힘든 시기에 또 많이 밀려 있으면 조금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한 달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예, 한 달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럼 확인원을 이제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드시 받게 될 거고요. 반드시란 말은, 죄송합니다. 빼겠습니다. 받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법률구조공단에 우선 그 방문 예약 접수를 해야 돼요. 전화로.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기일을 정해줍니다. 전화는 뭐 관할 법률구조공단에 뭐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뭐 그럼 대한법률구조공단 여기 뭐 대표 번호로 하셔도 되고요. 해서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 저 같은 경우는 이 진정서를 접수를 했을 때 처음 첫 단계죠. 그때 이미 저는 방문 예약 그 전화를 기일을 잡아놨어요. 왜냐면은 그 기일도 상당한 기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확인원과 얼추 나오는 시기가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원이 먼저 나오고 바로 방문 예약 기일하고 맞아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정서를 접수할 때 동시에 그 법률구조공단의 방문 예약을 같이 접수를 하세요.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그 기간이 보통 한 달 이상, 예, 예상하시면 돼요. 법률구조공단의 방문 예약이 기일이 한 달 이상 예상하시면 되니까 진정서 접수할 때 동시에 같이 방문 예약을 접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확인원을 들고 그 법률구조공단의 방문 예약 기일에 그 확인원을 제출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소송이 들어갑니다. 소송. 예, 저는 이제 아직 소송 전 확인원을 발급받기 전 단계입니다. 근데 일단은 그 이후의 과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확인원을 토대로 민사소송이 들어갑니다. 민사소송. 그래서 이제 판결문까지 나오게 되는 기간 대략 한 3, 4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럼 이제 그 판결 문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판결 문서를 제출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여러분. 고용노동부 아니고요. 노동청 아니고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여기다 제출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그 소액체당금이라 그래가지고 1인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빠른 시일 내에 해줍니다. 1,000만 원이요. 이건 꼭 기억해 두시고요. 1인당 소액체당금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게 되고요. 근데 내가 받을 돈이 예를 들어서 뭐 한 3,0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 갖고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1,000만 원을 먼저 득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3,000만 원에 대한 뭐 민사소송권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 노무사나 사실 노무사보다는 변호사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가장 확실하죠. 그런데 뭐 변호사가 무료로 해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돈 안 들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체당금 1,000만 원을 득한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은 부족분,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0만 원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럼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 일반 체당금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법률구조공단에 또 찾아가게 되고 여기서 그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민사소송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처음에 받은 기간이 진정서 접수부터 소송에서 판결문이 나기까지 3, 4개월,
최대한 5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사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형사, 민사 둘 다 동시에 진행하면은 한 2달 만에, 예, 2달 만에, 약 2달 만에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글쎄요, 제가 한 변호사 비용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들겠죠. 여기서 또 문제는 여러 명일 경우에는 뭐 금액, 받게 될 금액, 그리고 인원에 따라서 선임 비용이 더 높아지겠죠. 예. 근데 이제 가뜩이나 좀 돈도 못 받고 뭐 퇴직금도 못 받고 어려운 형편에 변호사를 현실적으로 선임하기에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여튼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부족분에 대한 정확한 그 과정들은 또 저와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얼굴이 많이 탔죠. 지금 여기 조명 때문에 조금 허옇게 나오는데, 사실 이제 요즘같이 어려울 때 회사에서 이제 뭐 해고가 됐든 뭐 회사가 문을 닫았든 다 재취업하기 좀 많이 힘드시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쿠팡이츠라는 배달 대행 일을 하고 있는데, 힘은 듭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삼 느끼는 거지만 참 돈 벌기 힘들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보니까 뭐 신종호 디지털 노마드라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프리랜서로 뭐 엄청난 뭐 부를 축적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유튜브에서 많이 그런 게 돌아다니는데, 아니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 있고 적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쪽 마케팅이나 뭐 어떤 그런 쪽으로 적성이 잘 맞으면은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뭐 프리랜서로서 돈을 버실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이렇게 하면은 돈을 뭐 어떻게 뭐 해서 많이 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자책 같은 경우, 글쎄요,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한글만 쓸 수 있으면은 하루에 얼마씩 뭐 돈을 벌 수 있다.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혹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반대로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본인의 재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신빙성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런 영상을 배포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분의 자유니까 뭐라 할 이유도 없죠. 예.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욱 유익한 소식으로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 채널을 혹시 이제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라는 말은 빼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잊지 말아 주십시오. 눈빛에서 레이저 나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일전에 제가 업로드한 영상 중에 그 국방부 앞에서 어느 어르신의 그 1인 시위, 제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6.25 때 참전을 하셨는데, 그것을 참전 용사로서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 예우를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여태까지 살아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인터뷰도 그때 당시에 했었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과 같이 복무를 했던 전우 내지는 그 만약에 생존해 안타깝게도 생존해 있지 않다고 하면 그 자녀라든지 그 제보를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분은 매일같이 한결같이 그 어르신은 그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현재까지도 하고 계시고, 제가 인터뷰 때 이 1인 시위를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물었을 때, 당신 목숨이 다 하실 때까지 1인 시위를 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이나 사회적인 부조리 내지는 어두운 그런 면, 억울한 일 등등 이런 일들, 뭐 여러 가지 일들, 이게 보이시는 그 제 카카오톡 아이디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정부패, 각종 부조리, 억울한 일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렇다고 검경이 이걸 다 일일이 해결해 주나요? 개개인의 어떤 이런 일들을 현실적으로 그러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자, 레이저 나갑니다. 눈에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사족이 길었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우파란TV의 파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